안녕하세요. 저는 기초과학연구원 블로그 기자단 제1기로 활동하고 있는 유채윤 기자입니다. 기초과학연구원이 자랑하는 인물을 만나 기초과학이 몸담게 된 그 뿌리 깊은 이야기를 들어보는 나는 어쩌다 기초과학. 오늘은 리서치 솔루션 센터 실험동물 자원 섹션 김환 책임기술원을 만나보겠습니다. 리서치 솔루션 센터 실험동물 자원 섹션이 어떤 곳인지,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실험동물 자원 섹션은 IBS 생명과학 연구의 핵심 분야로 동물 실험 연구 지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IBS의 기간 전임 수의사로서 실험동물 자원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위원으로서 동물실험 계획서를 심의하고 감독하는 일을 또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험동물의 복지를 위해서 수의학적 관리를 하고 있고 연구자들을 교육하고 또 상담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을 꼭 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네, 동물 실험은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동물 실험은 인간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동물 실험 대체법이 개발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동물 실험을 완전하게 대체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동물 실험 기본 원칙을 잘 지키는 게 필요한데요. 3R이라고 해서 사용하는 동물 수를 최소화하고 동물 실험의 대체법을 확인하고 동물 실험 과정에서 고통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원칙을 지키고 관련된 법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인도적 동물 실험을 위해 애쓰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인도적 동물 실험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실험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인도적이라는 용어는요, 영어로는 휴메인으로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방향으로 또 인간의 선원 본성에 맞게 윤리적으로 절차를 따라서 동물 실험을 수행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동물 실험을 하게 되면은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동물한테 줄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적절한 마취 또 진통을 통해서 이 고통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을 적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동물의 찡그린 표정을 가지고 이걸 수치화해서 동물의 고통이나 스트레스를 확인하는 보조 지표를 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 실험 계획서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인도적인 실험 종료 기준을 설정해서 이를 객관화하고 수치화하는 것이 연구자가 잘 지켜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인도적인 실험 종료 기준이라는 것은 동물이 스트레스나 고통을 받게 됐을 때 계획서에서 이제 승인받은 적절한 기준에 따라서 심할 경우에는 인도적인 안락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사님은 수의학적 지원과 연구자 교육을 포함한 동물 실험을 위한 전반적 운영 관리에서부터 실험동물 자원 관리, 미생물 모니터링과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일은 어떠신가요?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업무를 하고 있어서요. 실험동물 시설의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하고 일이 많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제 연구자들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조언을 해주고 그 과정에서 또 연구자들이 감사하다는 또 표시를 해줬을 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움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네, 가장 어려운 부분은 공용 연구시설인 실험동물 자원시설을 운영하면서 이용하는 연구자 그룹 간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이를 조율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험동물 자원시설의 규정에 반하는 경우에는 이 부분을 연구자들한테 근거를 제시하면서 충분히 설명하고 또 대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아주 까다로운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까다로운 과정이 많으면 업무 스트레스가 많아질 것 같은데 업무 스트레스 어떻게 푸시나요? 네, 모든 직장인들의 공통적인 부분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같이 근무하시는 동료들하고 대화를 하고 또 점심시간에 같이 탁구를 치거나 이런 운동을 하고 있고요. 또 집에 돌아가서는 정기적으로 제가 수영하고요. 또 집에서 요즘에 많이 하는 홈 트레이닝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좀 해소하고 있습니다. 실험동물에 대한 연구는 현재 어디까지 와 있나요? 네, 동물 종별로 주로 이용되는 연구 분야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마우스 같은 경우에는 기초과학연구원에서 하는 것처럼 뇌과학이라든지 유전자 편집과 같은 기초 분야에도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뇨나 그리고 다른 그 대사질환과 관련된 연구도 있고
또 종양에 관한 연구, 약의 효능이나 독성 평가에 대한 부분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니 돼지 같은 경우에는 사람하고 장기의 크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장기 이식에 관한 연구에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영장류 같은 경우에는 사람하고의 유사성이 더 높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라든지 또 감염 연구에도 많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박사님은 청소년기에 어떤 학생이셨는지 궁금해요. 예, 저는 모범생에 가까웠던 것 같고요. 특히 그 과목 중에 수학하고 과학을 좋아했고요. 과학 잡지나 그 과학 만화 시리즈 같은 것들 평소에 좀 흥미롭게 읽었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과학 실습이나 이런 실험 과정에서 스포이트나 플라스크 그리고 뭐 알콜 램프 가지고 뭐 불꽃 반응이나 아니면 용액 침전 반응에 대해서 되게 신기하게 기억했던 게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물고기 해부하는 이런 것들 과정에서도 좀 재미있는 부분들을 느꼈었고, 그래서 이제 과학자의 꿈을 좀 꿨던 것 같습니다. 과학자의 꿈을 꾸셨는데 어떻게 수의사의 길로 접어드셨나요? 네, 제가 또 동물을 좋아했고요. 저희 또 어릴 때 강아지를 키운 적도 있고 해서 나중에 이제 그 강아지나 이런 동물들 치료해 주는 것 쪽도 관심이 있었고, 또 실험하고 이런 쪽 연구 쪽도 관심이 있었는데, 실험동물 수의사가 두 가지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라서 이렇게 지금 실험동물 수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계기로 기초과학에 몸담게 되셨나요? 예, 저는 처음에는 그 임상 수의사로서 삼성 에버랜드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회사 안에서 부서 이동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생명과학연구소 쪽으로 이동을 하게 돼서 거기서 실험동물 분야에 이제 업무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임상 수의사로서 동물을 치료하고 뭐 마취나 진통 이런 것들을 했던 업무가 지금 실험동물 수의사를 하는 데 밑거름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러던 중에 2017년에 여기 기초과학연구원에서 실험동물 자원시설을 처음 이제 운영을 시작하는데, 거기 이제 실험동물 수의사를 채용하는 걸 보게 됐고요. 그래서 그동안 쌓았던 경력을 바탕으로 여기서 이제 IBS에 지원을 하게 됐고, 현재까지 실험동물 수의사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IBS에 입사하기 전 에버랜드에서 근무하셨을 때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에버랜드는 일반 동물병원하고는 다르게 사역견이라고 해서 워킹독을 훈련하고 그 동물들을 이제 양성하는 그런 시설이고, 거기에 동물병원이 있었는데요. 시각장애인을 도와주는 안내견, 그리고 구조를 하는 인명구조견을 훈련하는 동물시설이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번개 치는 날마다 2m 높이의 담장을 뛰어넘어서 도망치는 리트리버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리트리버는 어떻게 됐나요? 무사히 잘 돌아왔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 얘기하면은 걱정하고 물어보시는데요. 다행히 그 다음날 아침에 근처에 있는 잔디밭에서 발견되거나 아니면은 견사로 다시 돌아와서 복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번개 치는 날마다 거기 훈련사들한테 그 리트리버 괜찮냐고 물어봤던 게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전 직장과 IBS 모두 수의사로 근무하고 계신데 연구기관 수의사로서 다른 점이 있나요? 제가 전에 직장에서는 임상수의사로서 반려동물들의 건강을 담당하고 또 치료해주는 이런 역할을 했다면은, 현재 실험동물 수의사로서는 그 동물 실험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윤리를 준수하고, 그리고 동물 실험에 있어서 수의학적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IBS 실험동물 시설만의 장점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저희 IBS 실험동물 자원시설은 설치류 중심에 특화된 시설로 마우스 기준으로 6,000kg 그리고 3만 마리까지 수용이 가능한 동물시설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실험동물 수의사 2명과 미생물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기술원, 마우스 청정화를 담당하는 기술원, 그리고 실험동물 시설 유지를 담당하는 분으로 구성해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의 동물 실험에 대해서 전문적인 조언과 동물 실험 계획서 심의부터 해서 일련의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연구자들에게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시설은 잘 갖춰진 하드웨어와
동물 실험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를 바탕으로 해서 구성원들이 보다 나은 연구 환경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고자 하는 의지가 저희 IBS 실험동물자원시설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IBS의 일원으로서 좋은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희 IBS는 연구 자율성을 가장 우선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다양한 국가의 연구자들이 같이 근무하고 있는데요. 같이 근무를 하면서 이제 느끼는 부분들은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또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외부인들이 저희 IBS를 방문하시는데요. IBS 건물하고 여기 근무 환경에 대해서 많이 부러워하시거든요. 그럴 때는 좀 뿌듯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초과학에 거는 기대가 있다면요? 네, 아마 느끼시겠지만 요즘 기후변화라든지 또 건강 문제, 지구에서 살아가는 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기초과학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초과학 연구를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의사를 꿈꾸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일반 병원 수의사가 아닌 이런 연구하는 수의사 과학자로서의 진로도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한마디 조언해 주신다면요? 네, 수의사의 장점 중 하나가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청소년 여러분들이 자신의 적성과 성향을 먼저 잘 파악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뭔지 생각해 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험동물 수의사는 연구기관이라든지 바이오 관련 기업에서 점점 더 하는 역할이 커지고 있고 그 찾고 있는 자리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청소년 여러분들도 이 분야에서 도전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부탁드려요.